시작합시다. 그 테스트지 다 했니? 얘 저기요? 테스트지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선 했으니까 채점을 합시다. 적고는 왔어요? 그럼 그거 꺼내시고요. 1번부터 채점을 하겠습니다. (1번에) 5번, 그 다음 2번에 3분의 2 루트 35, 그 다음에 3번에 1, 4, 9, 16, 36, 그 다음 4번에 2번, 그 다음에 5번에 3번, 6번에 3번, 그 다음에 7번에 1번, 그 다음 8번에 4번, 그 다음에 9번에 3번, 그 다음 10번에 2번, 그 다음에 11번에 5번, 그 다음에 12번에 2번.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테이블만 체크해서 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는 것만 알아요. 자, 뭐야? 질문을 합시다. 이번 9번이요. 또 10번 10번? 또 없어요? 11, 12 예. 하셔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이건 되나요? 그렇구만. 그 오늘이 그 뭐지? 그 딱 한 달 딱 채우는 날이긴 한 것 같은데 아마 오늘 해가지고 해서 다 나가진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왠지 느낌에. 그래서 무리하게는 안 나갈 테니까 그래서 뭐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정도쯤 해가지고 진도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앞에 하는데 좀 약간 그 좀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쪽 하면서 같이 또 이제 문제 나갈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90, 11, 12 4개 할게요. 9번. 양수 n에 대해서. 이쪽은 로그 n의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이게 정수 부분만 가지고 보는 거 정수 부분. 그래서
자릿수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릿수. 그러니까 이쪽 정수 부분은 얘는 자릿수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알아는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무조건 나온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약간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옛날 스타일인데 요즘이랑 좀 약간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아두시면은 시험 나와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A 더하기 B.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F 쓰고 A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 FB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100 이하의 두 자연수래. 100 이하. 100 이하 두 자연수. 두 자연수. 자, 이거의 이제 순서쌍에 대해서 그죠? 순서쌍에 대해서 A, B의 최대값이죠. A, B의 최대값. A 곱하기 B의 최대. 요거를 이제 라지 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같은 경우를 스몰 M이라고 한다고 쳤을 때 그때 뭐냐면 그러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래요. 그죠?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뭔가 약간 예측하고 확인한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측하고 확인한다. 그죠? 자연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거의 그러니까 그 자릿수.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릿수.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얘는 그러니까 A의 자릿수다. 이렇게 보고 자릿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그 10이라는 거는 1이고 로그 100이라는 건 2니까. 그러니까 두 자릿수면은 정수 부분이 1인 거고 세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2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쓰는 게 맞기는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은 이거에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서 B의 자릿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자릿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FA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FA가 이제 이쪽은 뭐 0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차피 이제 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하는 거. FA랑 FB하고 그다음에 FA 플러스 B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 이하 두 자연수니까 끽해봤자 어차피 100 이하라면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어차피 1 아니면 0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충 보면 1 아니면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럼 FA 더하기 B가 1이니까 저기서 이제 저 왼쪽이 1인 거죠. 그럼 1 이퀄 FA 플러스 FB 그 다음 이쪽은 얘는 뭐냐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여기 1이니까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뭔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저 식이 나왔는데 그냥 이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어차피 얘가 0일 수는 없는 게 1을 더한 거를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이쪽이 뭐 얘가 0일 거면은 얘가 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1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쪽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그럼 F 쓰고 A 플러스 B라는 게 FA 플러스 B라는 게 이쪽이 만약에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2라고 쓰고 이퀄 FA 플러스 FB에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FA 더하기 FB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거지. 뭐냐면 이제 여기는 F 쓰고 A 플러스 B가 1이니까 그럼 A 더하기 B 같은 경우가 지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1이 될 거면 얘가 1.xxx 이거니까 그러면은 1과 2 사이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로그를 집어넣었을 때 로그를 씌웠을 때 그러니까 로그라고 쓰고 이쪽은 얘는 뭐냐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여기는 1과 2 사이가 되면 정수 부분이 1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쪽은 10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100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0이라는 건 뭐냐면 얘도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FA가 0이면 이쪽은 로그 쓰고 A라는 게 0과 1 사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FB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 뭐냐면 로그를 씌웠을 때 이쪽에 나오는 게 0. 얼마 얼마니까 0과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A도 마찬가지로 얘는 A의 범위는 뭐냐면 0이면은 로그 1이 0이고요. 로그 10이 1이니까 이쪽은 1부터 10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 같은 경우도 얘는 뭐냐면 1부터 10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 A 곱하기 B가 나오는데 가장 작은 걸 구할 수 있겠지. 제일 작았을 때니까. FA 플러스 B가 제일 작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 제일 이제 좀 작은 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가 10일 때가 제일 작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일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더해서 10 되는 것 중에 그럼 여기가 자연수니까 1이고 9가 될 수가 있고 2고 8이 될 수가 있고 3이고 7이 될 수가 있고 4고 6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하고 5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같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 그랬거든요. 곱할 때.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약간 극단적으로 갈 때가 곱이 제일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16이고 21이고 24고 25인데 얘는 9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장 작은 거를 따진다라고 봤을 때 이제 더한 게 10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1하고 9를 가지고 곱한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스몰 m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9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거. 제일 극단적으로 갈 때가 제일 작은 거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얘가 가장 이제 뭐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가장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FA 플러스 B가 지금 얘는 뭐냐면 2가 될 때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가 될 때. 2. 그러면 아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FA 더하기 FB가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를 1이 된다고 치면 한쪽은 1이고 한쪽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얘가 0이거나 이쪽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되면 FA가 1이 되는 경우 그죠? 그럼 얘는 이거잖아. 로그 쓰고 뭐냐면 A가 1과 2 사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여기서 이제 이쪽은 0이니까 0부터 로그 B 같은 경우는 얘는 0과 1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바뀌든가. 근데 여기서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거죠. FA 플러스 B가 2니까 로그라고 쓰고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얘는 뭐냐면 2부터 3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2부터 3 사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얘가 아무리 커져봤자 A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도 100 이하니까 100 이하 100 이하 자연수고 얘도 100 이하 자연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얘를 아무리 더해봤자 200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 200 어차피 200이니까 F라고 쓰고 A 플러스 B를 하면 2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어쨌든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뭐냐면 A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로그 10이고 로그 100이니까 A는 이쪽은 10부터 100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B 같은 경우도 얘는 뭐냐면 1부터 10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가장 큰 거를 따질 거면 곱해서 가장 큰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A 곱하기 B를 가져간다. 근데 A 플러스 B 같은 경우가 뭐냐면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이제 큰 걸로 보면 얘가 지금 2였으니까 2. 그럼 얘가 지금 이제 2니까 그럼 여기는 A하고 더하기 B가 얘는 뭐냐면 아까 2부터 3 사이였으니까 이쪽은 10의 제곱이니까 100부터 시작해서 1000 사이가 되는 거죠. F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서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거나 100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가장 크게 만드는 거, 가장 크게. 가장 크게 만들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겠지. 이쪽이 지금 A의 범위가 10부터 100까지니까 A가 99일 때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얘는 9일 때가 제일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을 만들어야 그나마 이제 이걸 가지고 곱했을 때 제일 큰 거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A 곱하기 B니까 이거 최대값은 99 곱하기 9가 최대값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99에다가 9를 곱하니까 80에다가 89 이렇게 890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뭐냐면은 89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수 문제라서 얘는 직접 그렇게 좀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쳤을 때는 진짜로 실제로 해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9번이 제일 까다로운 문제니까 이제 9번은 뭐 그렇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자 이거 아니 마이너스다.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의 이쪽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m 더하기 4m을 구하래요. m 더하기 4m. 라지 m 플러스 4배 스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보시면 얘는 그냥 기본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것 중에 그래프가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게 2차라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먼저 얘를 먼저 공략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부터 얘가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지수부터 먼저. 그래서 얘는 이제 도라이니까 그럼 한마디로 이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구하면 장땡이란 말이야. 이것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지수가 1차식이면 그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증가냐 감소냐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얘는 애석하게도 이제 이쪽은 2차식이나 어떤 절대값 같은 게 나오면 잘 못 그리니까 그때는 그냥 얘는 지수를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식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가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이쪽 축의 방정식이 3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2부터 5까지면 3에 붙어있는 게 2고요. 좀 떨어진 게 5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을 집어넣은 값이 가장 큰 값이 될 거고요. 5를 집어넣은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4 마이너스 14에서 18 더하니까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5를 대입한 게 가장 작은 값이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5에다가 30에다가 5를 또 빼요. 5는 0이네. 그러면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만 가지고 먼저 봤다라고 쳤을 때 지수의 최대값이 4고 지수의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실제 y값을 가지고 보면 지수가 최대일 때 이게 지금 지수잖아요.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 y값은 반대로 얘는 최소가 되는 거고요. 지수가 최소일 때 반대로 y값은 최대가 돼요. 왜? 밑이 2분의 1이니까. 또라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이냐 또는 또라이냐. 이건 쓰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밑이 1보다 크냐 또는 밑이 0과 1 사이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정상이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y값도 최대가 되는 거고요. 얘는 지수가 최소일 때 y값도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냥 얘는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니까 별대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또라이일 때 뭐냐면 지수가 가장 클 때 y값은 제일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지수가 제일 작을 때 y값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높은 배점으로는 안 나올 거야 이게. 그래도 맞춰주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밑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승이라는 게 최소값인 거고요. 2분의 1의 빵승이라는 게 최대값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는 정상이냐 또라이냐, 2단계는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이제 이쪽에 맞게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이렇게 해서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게 2단계, 그다음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가는 게 3단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지금 못해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은 풀어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리하시고 그 11번으로 넘어갑시다.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이거 그냥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쓰기 귀찮아가지고 모든 실수 x 이렇게. 그 2차 부등식 x 제곱. 그리고 그러니까 x를 그냥 뒤로 보낼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4배라고 쓰고요. 이쪽은 로그 2의 a. 이거라고 쓰고 x를 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8배라고 쓰고 로그 2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32.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니까 이건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축이 존재하고요. 이게 Y는 얘라는 그래프거든. 그래프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관계 그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Y는 0이라는 게 X축이니까 그 X축의 항상 위쪽에 있어요. 위쪽.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 항상 위쪽에 있으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휙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되지 않아요? 죽여버리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쨌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은 얘가 위쪽에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얘는 진짜로. 그러니까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x가 싹 다 뭐냐면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2차 함수가 붕 떠 있으면 돼. 2차 함수가. 그러면 얘는 다행인 게 2차 함수 했을 때 2차식이니까 1이야. 1. 이쪽은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원래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저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꼭 이걸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위쪽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쓰려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은 얘랑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근이 없어요. 근이 없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근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중근이니까. 이쪽은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위에 있다! 이러고 이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점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슬퍼져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근이 없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끝입니다. 이미 얘는 이게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지금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냐면 판별식만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돼요. 얘는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면 절반을 제곱하니까 4라고 쓰고 로그 2의 a라는 거를 제곱한 다음에 그다음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쪽은 이거 그냥 1이니까 필요 없고요. 요것만 갖다 구호 바꾸면 되니까 8배 로그 2의 a에다가 그다음 쪽은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끝이에요. 요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뭐 아예 치환 안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돼 있으니까 치환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4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로그 2의 a의 제곱
그냥 4로 나눌게요. 제곱 마이너스 얘는 2배라고 쓰고 로그 2의 a 일단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얘는 2, 4, 8이니까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쪽 마이너스라고 쓰고 한쪽은 로그 2의 a라고 쓰고 또 다른 한쪽도 로그 2의 a라고 쓰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치워 나누면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로그 2의 a가 이쪽은 4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사이. 그러니까 어차피 치환을 해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가 로그 2의 4승이니까 16이고요. 그럼 여기는 로그 2라고 쓰고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가 16부터 시작해서 4분의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는 1부터 15까지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5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0번, 11번 정도까지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2번. 자, A가 2 이상인 자연수래요. 자, 2 이상인 자연수 A에 대해서 자연수래 또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C인데 X인데 그 X가 뭐냐면 집합인데 이쪽은 X의 A승이래요. 뭐지? A승 해서 자 이쪽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0이야. 근데 X는 실수래. X는 실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알려주면 좋은데 요즘은 타이탄 좀 이래. 그러니까 보면 그냥 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건예수법 할 때 이게 원소거든요. 이게 원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원소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실수인데 a번 곱해서 a 제곱해서 이게 되는 x 값이야. 그러니까 근인 거지 근. 그럼 a번 곱해서 이렇게 되는 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x라는 건 x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0 있잖아. 이거의 a 제곱근 중 실수예요. 정확히 이 말이야. 정확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 그다음 이게 짝수냐 아니면 홀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NC가 2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의 개수가 2개인 건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양수인 거랑 짝수인 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개라고 얘기하면은 뭐 따질 게 몇 개 있겠지만 혹은 그렇죠. 한 개 아니면 빵개도 어쨌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양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때 a 값은 뭐냐면 여기는 짝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짝수. 이것도 그렇게 막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 그럼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0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얼마니? 10하고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는 되겠죠. a랑 a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0 사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짝수를 말하면 되니까 2하고 4하고 6하고 8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a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0도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2부터 시작해야 돼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를 씌울 거 무조건 2 이상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a를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숙제 그 파란 책에서 그죠? 숙제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파란 책 중에서
없으면은 오늘 그 새로운 프린트 이거 그냥 할 거거든요. 삼각함수. 그러니까 우선 질문하고 넘어가려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요걸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야? 그 많이는 또 안 할게요. 많이는 안 할 테니까 그래프 직전까지 할게요. 그래프 직전까지. 그래서 아마 각변환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각변환.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아마 테스트를 볼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막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미 지난 시간에 수학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 거랑 연결해서 좀 나갈게요. 그래서 프린트는 그 이거 7강 있죠 이거 요거 피시면 됩니다. 개념 프린트 7강 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지는 좀 이따 드릴 테니까 혹시 그 삼각 당부등식 삼각이란다. 그 지수로그 당부등식의 답지는 있나요 혹시? 그거부터 안 줬죠. 그거부터 답지를 드릴게요. 그렇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삼각비부터 시작된 삼각비. 그래서 주변에 그 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 그러니까 요거를 알 수 있는 것인가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A고 이쪽이 세타면 각을 끼고 도니까 코사인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쪽은 A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삼각비에서 얻어야 되는 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직각이고 이쪽이 세타면 여기가 A였을 때 이쪽을 A 쓰고 탄젠트 세타다라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알면 좋은 건 그러니까 몰라도 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건 코사인의 거꾸로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A다 정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쓱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엔 얘는 뭐냐면 만약에 이쪽이 A였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세타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뭐냐면 사인의 거꾸로니까 얘는 사인 세타분의 A였고 그다음 이쪽은 탄젠트 거꾸로니까 이쪽은 탄젠트 세타분의 A다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은 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을 세타라고 하면 이쪽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왜냐면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면 약간 모를 수 있으니까 저번에 아마 호도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했니? 호도법 했니? 안 했죠? 그죠? 그럼 얘는 90도 빼기 세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90도 빼기 세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썼다고 쳤을 때 이걸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예분의 예잖아. 그러니까 A, B, C라고 할게 그냥 A, B, C.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가 그 A분의 B야. 싹피 아니까. 사인 세타가. 근데 공교롭게도 뭐냐면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90도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이걸 가지고 끼고 도니까 이것도 A분의 B예요. 공교롭게도. 그럼 만약에 내가 코사인 세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얘분의 얘니까 이쪽은 A분의 C가 될 건데 근데 이제 이쪽은 사인이라고 쓰고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얘를 가지고 사인이니까 싹 피하면 똑같이 A분의 C라는 이야기죠. A분의 C.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얘기까지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르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인 값하고요 코사인 값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언제 똑같냐면 A 더하기 B가 90도일 때 똑같아요. 90도일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똑같은데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되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더 배울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어쨌든 지금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했는데 일반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각과 보이는 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일반각은
이런 거죠. 어차피 좌표 평면 위에 무언가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각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시초선이랑 동경이라는 게 필요해. 시초선. 그러니까 시초선과 동경. 동경.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초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 x축 양의 방향 이렇게 됩니다. 각도를 나타내는 어떤 선 자체가 다 반직선이라서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전체 직선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뻗어 나가는 걸 일반적으로 시초선이라고 얘기해요. 시초선. 그다음 동경은 당연히 이제 다른 거 그냥 각도를 나타내는 거 아무데나 가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걸 1사분면이라고 하고 이쪽에 동경이 있으면 2사분면이라고 하고 이쪽에 동경이 있으면 3사분면이라고 하고 이쪽에 동경이 있으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경의 위치가 어떤 축 위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럼 얘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축 위에 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90도라는 게 몇 사분면 각이냐? 그런 거 없고요. 180도라는 게 몇 사분면 각이냐? 그런 것도 없고 270도, 360도 다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떤 축 위에 존재하면 걔는 어느 사분면 위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사분면이라고 했을 때는 0도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0도부터 그냥 세타라는 게 90도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등호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90도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180도까지 가는데 이쪽도 등호가 없는 거고요. 180도부터 시작해서 세타가 270도까지 간다라는 건데 이쪽도 등호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 27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 사이 있으니까 이쪽도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동경을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이 되는 거예요. 각나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얘가 뭐냐면 180도, 360도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큰 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되게 큰 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그냥 x도라고 할 거고 x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두 가지인 거죠. 보이지 않는 각과 보이지 않는 각 그 다음에 보이는 각으로 무조건 나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각은 기준이 뭐냐면 360도인 360도. 그래서 360도의 배수를 가지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보이는 각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어떤 각이기 때문에 이쪽은 알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경의 위치랑 연관이 동경의 위치. 그래서 각도가 같다라는 건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각을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360도의 배수를 더해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30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랑 똑같은 각은 390도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30도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동경의 위치야. 같은 동경의 위치. 각동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쭉쭉쭉 해서 이제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보이는 각이랑 연관이 된다는 건 보이는 각과 연관이 된다. 보이는 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n은 뭐냐면 이쪽은 정수가 되고 정수. 그래서 그 각도가 가는 거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양의 방향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를 셀 때 가는 이런 방향. 그래서 이쪽을 반시계라고 해요. 반시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양각이라고 양각. 이거 크게 뭐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음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약간 기본적인 어떤 일반 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삼각비의 문제점은 딱 90도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함수를 쓸 거고,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는데 갑자기 쓱 가다가 90도가 넘었네?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각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각도를 확장을 시킨 거야, 확장.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넘어가서 얘를 또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호도법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호도법까지만 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약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봐서 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호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이야. 요거야 그냥.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게 어떤 호라는 걸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얘를 왜 배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야. 나는 좀 창피하니까 각도를 쓰기 싫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도를 붙이는 거를 60분법이야. 60분법. 60분법. 그러니까 이게 도를 붙이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타파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함수를 표현할 때 깜찍하게 여기 30도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창피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어떤 실수라는 값을 써놓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쓰기 위해서 각도를 쓰는 방법을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가면 호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생겨요. 이렇게 호가 이렇게 딱 있어. 부채꼴이 이렇게 쓰기 있어요. 부채꼴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럼 부채꼴이 여기 반지름 R이 있고 여기 반지름이 R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쓱 하고 여기 호 이렇게 호의 길이가 생겨요. 무조건.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이 필요하거든. 기준.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R이고 여기 R일 때 똑같이 1R일 때 1R 이게 기준이에요. 1R. 그러니까 똑같이 R일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뭐냐면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해. 라디안 1라디안 이렇게. 근데 라디안이라는 말은 이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1로 나타내시면 돼요. 1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그냥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그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을 때 그냥 1이라고 이야기해. 1. 각도가 1.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쓱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으면 여기도 60도고 저기도 60도고 저기도 60도일 때 그러니까 얘를 R이고 쟤를 R이고 쟤를 R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이런 거지. 얘를 잡아가지고 슬쩍 이렇게 구부린 거지. 쓱 이렇게 쓱 구부리면 약간 이렇게 있던 게 팽팽하게 될 거면 약간 이게 쭈그러들 거니까 그러니까 60도보다는 살짝 작은 각이라고 보면 돼. 60도보다 살짝 작은 거. 그래서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57점 몇 도였던 걸로 기억. 57점. 정확한 거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매번 우리가 이걸 뭐 호를 그려가지고 뭐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떤 거를 이제 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반원이 존재합니다. 반원. 자, 반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을 중심이라고 보면 이만큼이 R이고 이만큼이 R일 건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쓱 갔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됐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이만큼 반원의 어떤 그런 그 호의 길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야. 파이. 그러면은 1R일 때를 1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파이 R일 때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각도로 보면 얘는 파이 라디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다라고 쓸 수 있어. 파이. 라디안을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파이라는 게 180도다 라고 보시면 끝나는 거죠. 180도. 그러니까 이게 겁나 중요한 공식이 되는 거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단위를 바꾸잖아. 네이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단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치 뭐 아니면 뭐 미터 뭐 그런 거 아니면 킬로미터 아니면 뭐 피트 이런 거랑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파이가 180도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라디안을 몇 도라고 바꿀 거냐고 생각하면 이쪽은 180도 나누기 파이라고 하시면 180 나누기 파이 180도 나누기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1도를 가지고 몇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냐고 말하면 파이를 18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18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크게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2분의 파이는 절반이니까 90도.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그럼 3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얘는 3로 나누니까 60도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4로 나누니까 지금 45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봤을 때 0도 90도 했을 때 이제 얘는 0이고 그럼 얘는 90도라는 건 2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 있는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180도는 파이인데 270도라는 건 90도를 더한 거니까 2분의 3파이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360도는 2파이다. 2파이. 180도의 2배니까. 그래서 360도는 2파이다. 2파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6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여기에도 절반이니까 이쪽은 30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각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난 그래서 어떻게 예전에 설명했냐면 내가 처음에 강사 시작했을 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삼냉면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지금도 육삼냉면 있니? 없죠? 뭔지 모르지. 그 냉면에 고기 싸 먹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야. 3이 보이면 6을 쓰시면 됩니다. 3분의 파이는 60도. 얘는 6분의 파이니까 6이 보이니까 3을 쓰시면 되겠죠. 30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돼. 미안해. 자, 하여튼간 6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외우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자유자재로 잘 쓸 수 있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게 아닌 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15도가 있으면 이쪽은 6분의 8, 그러니까 30도 곱하기 2분의 1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특수각을 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쪽은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12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75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45도에다가 30도를 더하면 되니까 얘는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그럼 12분의 5파이가 되는 12분의 5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알고 있는 특수각을 가지고 이제 변형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호도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도라는 걸 없앤 거야. 그래서 각도라는 걸 없앤 건데,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할 때 어떤 x라는 각을 표현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360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파이니까 여기다 n을 쓰면 2n파이야. 2n파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아마 너네들은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할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같진 않겠지. 이쪽은 도고 이쪽은 라디안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반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딱 쓰면 되니까 똑같이 정수는 마찬가지야. n은 정수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나올 거야.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제 우리가 공식을 업데이트 할 거야. 업데이트.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봤을 때 이쪽은 코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이 두 개의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must. 어떻게든 외우시는데 자 근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호의 길이라는 건 L이야 이건. L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거잖아. 원래 둘레를 가지고 볼 거니까 그럼 얘는 2파이 R이 둘레란 말이죠. 2파이 R. 그죠? 2파이 R이 둘레인데 걔는 야 360도를 싹 다 돌렸을 때 2파이 R이고 여기는 세타까지밖에 안 들어갔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얘네 둘을 안 섞어도 되는 이유가 그 360도라는 게 아까 우리가 지금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쟤를 2파이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안녕? 알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R세타입니다. L은 R세타.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R이고 얘를 이렇게 세타라고 보면 두 개를 곱하면 그냥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야. 그래서 얘는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넓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S를 그냥 구한다라고 보면 이쪽은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인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걔는 360도를 싹 다 돌렸을 때 파이 R 제곱이고요. 이쪽은 중심각만큼만 돌린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매 한 가지로 자 그럼 360도라는 게 2파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얘를 2파이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랑 사라지니까 이쪽은 2분의 1 쓰고 R제곱 세타라는 걸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R세타라고 했을 때 R세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이게 L이었으니까 2분의 1 RL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L 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당연히 외우시고 계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의 길이. 그래서 호의 길이랑 넓이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미치겠는 게 맨날 이게 애들이 질문을 한다? 진짜 너무 슬퍼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쪽에서 그거 있나? 여기서? 여기는 없네. 찾아보면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 둘레가 일정한 둘레가 일정할 때, 그죠? 일정할 때 그때 넓이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잘 나와. 굉장히 엄청나게 이렇게 잘 나와요. 자, 근데 아니 미치겠는 게 아니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야 둘레 길이를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여기 L이라고 하면 그냥 L만 가지고 보는데 둘레가 이거야. 아니거든요. 부채꼴의 둘레는 이거야. 이거 부채꼴의 둘레. 그러니까 이거랑 달라. 여기서 포인트 그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게 왠지 모르겠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하고요. 부채꼴의 둘레하고는 다른 거야. 부채꼴 둘레는 달라요. 둘레는 다른 거야. 자 제발 애들이 맨날 이걸로 색칠을 해요. 그래서 맨날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어차피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하면 되니까 호의 길이는 L이고요. 얘는 부채꼴 둘레는 이거를 다 더하는 거니까 2R 플러스 L입니다. 2R 플러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그냥 개꿀인 거예요. 개꿀. 그냥. 그럼 생각해. 둘레가 일정하다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R 플러스 L이라는 게 K라는 값으로 일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5쯤 된다고 쳐요. 뭐 5쯤 된대. 뭐 이렇게 된대. 근데 이제 여기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그냥 넓이는 2분의 1 RL이야. 이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솔직히 공식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설명해 주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내 거 이제 막 업로드 하다 보니까 막 딴 게 뜬단 말이야. 근데 막 5초 컷이래. 그래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 사실 그 영상이 5초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5초 컷은 아니다. 하여튼 쉽게 그 공식을 만들 수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빨리 풀 수 있는 게 그냥 L 이퀄 이쪽은 5-2R라고 쓰세요. 5-2R.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끝이야. 그럼 얘는 2분의 1 쓰고 R 곱하기 5-2R이거든요. 얘를 또 막 전개하고 별 난리를 다 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얘가 2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래서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최고치 함수가 음수인 2차 함수야. 그럼 얘는 뭐냐면 그 0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5초 컷이라고 한 게 그냥 이거야. 여기 0이고요. 이쪽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요. 여기 0이고 여기 2분의 5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2차 함수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무조건 축에 대한 무조건 대칭성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는 4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5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5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그 공식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값의 4분의 1배를 했을 때 그게 반지름일 때 이쪽이 지금 넓이의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외울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냥 그러지 말고 이 식 쓰는 게 몇 초 걸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만 그림 그려서 가운데 거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단골이거든요. 되게. 근데 사실 저게 지금 수능 교재라서 아마 그 문제가 그렇게 제대로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파란 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파란 책 있어라.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한 거라서. 자, 있나? 없나? 여긴 없다. 하여튼 저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351번 볼래요. 351번. 그게 저 문제예요. 바닥이 부채꼴 모양인 연구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연구실 바닥의 둘레의 길이를 60으로 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바닥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60인 거죠. 60. 얘가 60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60인 겁니다. 파란색 그 351번이요. 그 141페이지. 진짜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되게 쉬우니까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그냥 이게 넓이는 그냥 무조건 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쪽은 60-2R이잖아. 60-2R.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0하고 30이니까 이쪽은 여기다가 뭐냐면 r 대신에 1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4분의 1배를 했을 때 그때 이게 반지름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괜히 또 다른 거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10을 집어넣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5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여기는 어차피 곱할 때는 똑같은 걸 곱할 때가 곱이 제일 크다 그랬단 말이야. 합이 일정할 때.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집어넣으니까 30일 때 15고 30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어넣었을 때 얘는 15 곱하기 30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하면 되고, 그래서 부채꼴 넓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모든 시험에 어쨌든 어떻게든 나오긴 할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기억해 두시고 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나오는 문제들까지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면은 라디안까지 해서 호도법까지 했어요. 호도법까지 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여기 프린트에 그게 있거든요. 동경에 위치해 있는 거. 그 동경 문제 싹 다 풀게요. 동경 문제 싹 다 풀 테니까 그거 풀고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경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서 삼각함수까지 하고 아마 그러면은 한 9시쯤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삼각함수까지 시험범위에요. 오늘 한 거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2문제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